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문화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춘입니다. 의안번호 66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역사적 유물의 전시 보존, 관리 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농림지역 430평방미터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7,665.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09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서입니다. 문화시설 박물관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의 용도구역 변경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아닙니다. 도로를 서로 2-25선 도로를 8m에서 9m로 일부 구간 확정하는 사항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서는 문화시설 박물관의 원활한 진출을 위하여 일부 구간 기점부터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박물관이며 분등면 거림리 329-6번지 일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는 2층 이하 7.5m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서는 앞에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실시했으며 공고 일간지 2개 신문에 공란 공고를 마쳤습니다. 시 홈페이지 게재와 면동 게시판에 게춘다했습니다. 이때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으며 29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반영을 20건, 추후 반영 1건, 미반영 1건이 있습니다. 창후 계획으로서는 오늘 의회의 자문을 택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번 달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 관련 사항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문화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구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 함께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시설인 거제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능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문화시설 결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용도지역 구역의 변경 결정 및 문화시설로의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문화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 박물관 지금 들었을 자리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겹쳐져 있지. 문화재 구역은 거기 안에 내용이 그 박물관 구역 안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그쪽에서 문화재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지금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금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그 그림이 그 위쪽에도 지금 그 둔덕 그 기성지라고 예. 거기 주민들도 거기 문화재를 지금 문화재 예전에 30년 전에 뭐 발굴을 하다가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인데 거기는 왜 해제를 안 해주고 이런 박물관을 짓는 거는 해제가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박물관 짓고자 하는 지역은 그 문화재 보존 지역은 아니고 수산자원 문화재는 농림 지역 예. 예. 그 밑에 보면 옛날에 그 둔덕기 성은 우물터나 발굴해가지고 이미 일부는 발굴했고 뭐 성태 전체를 발굴한 건 아니고요. 일부는 발굴한 줄 알고 있고 그 그림이 밑에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길 나 있는 곳 말고 네. 위로 둔덕기 성 올라가는 찾길 말고 그 저쪽 그림 마을 쪽으로 보면은 그 밑에 그 논밭들이 예. 그쪽에서 옛날 그 자료들이 기와 와편이나 이런 게 발굴된다고 이야기들 그쪽에는 아직 발굴 못한 줄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문화재 보지 지금 이게는 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거기 있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갖고 그걸 좀 풀어주면 안 되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농사 지금 짓고 있는데 예. 뭐 계속 뭐 아무 행위를 못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고요.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예, 예, 그쪽에 예, 아마 알겠습니다. 요청하시면은 아마 자료를. 예, 그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차후에 또 혹시라도 뭐 도시계획과에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162페이지로 나오는데요, 한 장짜리. 예. 이게 사업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해당 부서에서 좀 답변 드리면. 예, 예, 예. 예. 위원님, 예. 예,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위치 선정이 그쪽으로 된 거는 당초에 2016년도에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할 그 당시에 둔덕면 지역 주민들이 시립박물관을 둔덕면 지역에 유치하고자 기부 체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현금 1억 7천과 토지 2필지를 기부 체납을 하면서 이제 둔덕면에 유치를 하고자 했고 아마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둔덕면에 위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또 이 부지가 아니고 그림리에 방아리에 위치를 정했다가 거기가 이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이 도로 개설 비용이 좀 가다하게 소요된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이 그림리로 현재 부지로 위치를 이동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경상남도 지속적인 협의 및 해제 건의 엄청나게 지금 절차가 복잡하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무님께서 보고서에 있다시피 그쪽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그 소산본유지역이 해제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가 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1제곱미터가 사라지는 게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살 한 점 떨어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당한 난관이 봉착될 것으로 하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위치를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건립을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우리 뒤에 담당 부서에서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미 한 차례 부지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짓겠다고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도시계 결정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아마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진행 중에 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 도에서 도시계 결정이 되는 대로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다시 결정이 된다면 여기서 바로 건립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부결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경상남도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도시위원회 통과될 가능성을 몇 프로 이런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계속 뭐가 이렇게 리젝되거나 다시 이게 반리가 되고 하면 시간만 가고 또 그게 설사 통과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걸 갖다 빨리 다른 어떤 플랜 B나 플랜 3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게 건립을 갖다가 좀 어떻게 빨리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까 2016년부터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해결 못하고 이랬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이 에너지 소비고 정말 참 이 행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어떤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2016년도부터인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왔다는 것은 이게 참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하여튼 어쨌든 잘 될 수 있게끔 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최선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부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부지 선정 부분은 아니, 담당 부서 사업의- 과장님 예, 답변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제가 이 부지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이게 몇 번이나 이거 좀 되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도시지역으로 와야지 왜 면지역에 가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 시립박물관은 지역 균형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고 아까 토지에 대한 기부 체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위원들께도 이거는 그제만의 어떤 지역적인 그게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찬성 의견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둔덕면 범위를 현재는 사실은 좀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접근성이나 입지를 따진다면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도 있었고, 그게 과장님 답변이나 제 답변이나 비슷할 텐데.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당시에 그 당초 부지가 방아리이다 보니까 방아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좀 더 접근성이 지금 방아리보다는 또 방아리 처음 당초 지정된 장소가 사실은 들어간 진입도로 개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나은 곳이면서 그 인근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리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요 그림지 별도 그림리가 옮기는 거에 대해 뭐 타당성 용역을 한 건 아닌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공유재산 심의회는 다 거쳐서 그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방안이로 된 이유는 뭡니까? 집은요? 방아리로 선정된 이유. 그런 문제점이 알고 팀장님이 있을 답변을 건데, 가능. 예, 팀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을 건데 그쪽이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대 팀장 백미화입니다. 아까 당초에 저희 이러 과장님께서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아리에 최초에 한 거는 아까 주민들이 땅을 기부 체납을 하고 예, 일정 부분의 그 1억 7천만 원의 그 현금을 기부 체납을 하면서부터 예, 그게 정해진 걸로. 방아리의 선정 이유가 그겁니까? 방아리가 처음에 선정된 이유가 네네. 선정에 대한 네네. 그렇게 해서 그게 시립박물관 건립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통 부지 선정은 여러 개의 대안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개의 대안이 없이 거기에 대한 하나로 가지고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선정을 했다는 것은 좀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검토나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재하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노재하 의원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보다도 이게 이제 16년도 12월 기본계획 수리 완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즉 박물관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접근성이 편한 도심지로 하느냐, 또는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로 할 거냐, 이런 상당한 전문가와 의회 또 시 이제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거기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방아리 옆에 이제 그림리가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거제 고군은 치소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둔덕면을 우리 거제 역사의 시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이른바 이제 상군 그리고 거제 치소가 그림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발굴 과정을 통해서 명문기와 상사리 명문기와 등을 통해서 이제 고정된 바가 있고, 그런 역사성. 그 다음에 그 땅을 박물관 부지를 이제 둔덕면 주민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박물관 건립에 관한해서 또 1억 이상이 넘는 돈을 또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렇고요. 이제 이 당초 부지가 방아리에 있었는데 이게 아까 진입로 때문에 또 방아리 인근으로 옮겼다가 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부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그림리로 다시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림리에 옮기면서도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즉 여기는 고군은 치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해당하는 문제. 근데 그거는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것은
이제 절대 농지, 이제 농업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있는 것들을 해제할 건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1년여 이상 우리 공무원이 또 도의 농정과 가정의 현장 실사를 거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 도의 농업 정책 과장 또 시 협의를 거쳤지만 농업진흥지구 해제가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 조율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사전 행정 절차는 이미 최종적으로 1년여에 걸쳐 저는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 올라가면 이제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뭐 실수 설계를 거쳐서 2024년 12월에 이제 완공되어지는 것으로, 그게 둔덕면민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 또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되어진 문제에 관해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어떻든 또 이렇게 좀 도에서 또 이 우리 거제시 행정 절차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조금 성인을 받아 공사가 좀 제대로 잘 진척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기를 바랍니다. 노재 의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부지가 가운데 덩그러니 있어서 너무 이게 문제다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유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통 지금 도로도 지금 그쪽까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뒤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그 268페이지를 자료를 보시면은 여인 보시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도로가 그 둔덕기 성이 올라가는 노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지금 현재 8m 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부 확장해서 연결되는 상황이라서 도로 관계는 그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96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확정됐던 연도가 언제쯤이 됩니까? 담당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비 산정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라 지금 96억인데 실제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 금액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96.3억이 언제적 예산입니까? 2018년도 네, 18년도 예산이면 지금 총 사업비는 이 금액보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략 한 200억 정도 이상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혹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한 170, 8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때 기준 설계가가 얼마입니까? 기준 설계가 단가가 단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예. 엊그저께 반다비 체육시설 관련해서 34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40만 원에 지금 금액을 한번 곱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만약에 돼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이게 박물관은 일반 건축물보다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안에 그래서 총 수당도 사업- 이런 게 비싸게 들기 때문에 한 500 정도 생각을. 네, 그리고 그러면 현재 제곱미터가 실건축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3,400님 3,400에 제곱미터. 예. 그럼 500만 원 정도 하면은 355 하면은 그 금액이 대략 뭐 엄청난 금액이 현재 올라간다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초조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정성,
제 취약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미리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환경선에는 공사할 우리가 이 용도 지역을 바꾸고 도시의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부분은 검토가 된 상황이고요. 그럼 실시 설계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별도로도 한 번 더 그 공사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먼저 찬성 반대에 앞서 사업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검토안은 지금 96.3억인데 실제로 지금 만약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거보다는 적어도 2배 정도의 금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시립박물관을 안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저희 지역구지만 진행해야 된다 보는데 위치가 조금 사실 저도 사실 조금 뭐 신경이 쓰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이게 문화재라든가 이런 모든 게 걸리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저는 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은 없는 겁니다. 저 의견 개진하신 겁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상임위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문화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호 2025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거제도시관리계획은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구상을 공간을 통해 실현하고 급변하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결정된 도시관리 계획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자 변경 결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결정안 조서는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서 별도 첨부 자료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내용입니다. 22년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1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 재정비 변경안의 조서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 총괄조서가 되겠습니다. 저 앞번 간담회에서 잠시 설명드렸겠지만 그 전에
그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의 용도지역 변경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시가 예정용지 검토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화 그리고 보전 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30년 도시기본예산 목표 인구 37만 5천에 대하여 도시용지 소요 면적이 주거용지가 25.934평방키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6.2%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가 2.339평방키로 0.9% 등에 따른 배분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가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총 49개 번역 시가 예정용지 중에서 11개 번역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여건 변화 등 용도적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기초조사로서 생태자연도, 임상도, 보존산지 등을 고려한 토지 적성평가 등급 C등급지와 개발 허가에 따른 신축 등 기개발지 또 용도적 현실화와 주변지역 개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용부지 확보 그리고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달한 민원 약 247건의 민원 사항과 그 부분을 검토하여 확보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총 248건 중 반영 123건, 미반영 1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전 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부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 해제 및 산지 전용에 따른 해제 등 78개소 20만 7,219평방미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의한 건 202페이지에서 표를 보시면 구분되어 있고 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간담회에 개최된 면적과 제출된 면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오타보입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 자료에서 면적을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03,707.4평방키로며 기존에 대해서 7.3%가 증가했습니다. 상업지역은 23,193평방미터 증가했으며 공업지역은 13만 7,480 등 용도지역 변경이 세부 조정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미지정 면적은 20만 4,014평방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의한 건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별첨 자료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사항은 고도지구와 자연취약지구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고도지구는 장성포동, 장성포항 일대 상업지구 활성화 및 지역균형 도모에 의하여 최고 고도지구 5층 15m 최초 결정 사항을 이건에 대해서 최고 고도를 30m로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지만 장성포 주민센터 옆에 일부 옛날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로서 기정 164개소에 대하여 변경 9개소, 신설 1개소, 폐지 4개소에 대하여 검토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로서 도로, 주차장, 계도시설은 79개소, 공간시설로 강장, 녹지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5개소,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를 각 1개소, 유통 및 공업시설로서 수도설비 11개소, 보건위생시설로서 장사시설 3개소,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도 4개소에 대해서 총 107개 중에서 신설은 46개소, 변경 52개소, 폐지 9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부의한 건 232회부터 256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용도지구 결정안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등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과 간담회 시 설명드린 상대로 계략적인 개요 사항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도시위원회, 우리 시도시위원회 잠목에서 경남도 도시가격 결정을 위해 도에 12월 달에 신청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과장님 예. 잠시만요. 이거 TV 화면에 이 내용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 예. 네, 예. 지금 과장님을 비춰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시 규분기 및 시가 예정용지 변경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49개 블록 중에서 남부 내륙철도, 해양플랜트, 오비산단, 10월지구 등 11개 블록을 검토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총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천히. 다음. 다음. 다음으로 용도지역 결정 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지역은 기결정 현황 면적 대비 18만 349평방미터가 증가되었으며 비도시지역은 기결정 현황 대비 17만 9,805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도지역 기결정된 것과 금액 변경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8건의 민원 사항이 접수된 것 중 금액 재정 변경 기준을 설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정합성 등 검토하여 총 248건 중 12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형별, 동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존산지 해제 부분입니다. 보존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정고시로 10건에 따른 보존산지 해제 및 보존기 해제 지역, 그리고 보존관리지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세 세부 사항으로 뒤에 표를 통하여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평동, 고현동 이런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조정한 등 총 10건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8번은 그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된 부분이고, 9번은 그 백병원 주의, 6번은 마근센병원 주의 되겠습니다. 7번은 그 면적이 이 옆에 도표에 보시면은 7번 면적은 작아서 뭐 별 표도 안 나는 정도의 4번 면적입니까? 4번, 7번 면적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은 그 장평동의 기존 매리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그 부분 사이에 준주거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블럭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연초면 부분입니다. 지금 그 3번은 도시지역의 가치 연계를 위해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그 다음에 2번은 연초, 연중, 연양, 연사 이 부분에 그 고등학교 앞에 일종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토의 5번, 4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희가로 아파트 앞에 부분과 그 천 옆에 있는 부분,
부분은 일종과 준축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 송정리 이론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초 아니고 최종 결정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안대로 또 결정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덕포동, 옥포동 지역입니다. 다음. 아주 지역 1번 사항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제면 지역입니다. 거제면 지역의 일부 그 일종 주거와 일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름면 지역입니다. 다음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생활권역으로 우리 장평동 일원의 그 비도시 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동, 문동동, 상거동 이런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룸면 비도시적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면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면 지역 변동 사항입니다. 남부면 지역은 대부분 그 보전 산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면도 보전 산지 해제되는 지역이 대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둔덕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덕면도 보전 산지 해제되는 지역과 일부 그 현실화 되는 지역 그리고 그 장내 수요를 위해서 되는 지역 4번까지 되겠습니다. 또 사덕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덕면 부분에서 보전 산지 해제된 지역과 일부 그 장내 토지의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 같이 그 파란색과 나무색, 갈색 된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서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면 사항입니다. 연초면 지역은 보전 산지 지역의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면 사항입니다. 하청면 부분도 그 흰색 부분은 보전 산지 해제되는 부분이며 다른 지역들은 개발 가용지 확보 차원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표임의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동 고도지구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고도 제한을 현행 15m에서 30m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변경 결정안 부분입니다.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변경구개소 폐지 4개소 1개소 신설이 있으며 14개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개 신설되는 것은 이수도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어 있으며 폐지되는 지역은 지금 저희들 계획에서 일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오비 지역의 사항이 조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오비는 하수 처리전과 관련해서 주민들 약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들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관리 카드 부분입니다. 연초 축동지구 사항입니다. 다음. 장자지구 사항입니다. 다음. 강곡지구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수산지구 자연친화구역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지구에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지. 지금 구조라 지구에 지금 그 일부 지하지구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집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 부분에서 확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지구입니다. 이는 숙박시설이 있는 부지를 그 현실화 맞게 지하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고지구는 향후 확장 현황 등을 해서 자연 취락지구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비 중촌지구입니다. 이는 아까 폐지되는 4개소에 그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 기용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맞물려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랑포 지구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오비 당산지구도 그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비 선창지구도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면서 지락지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개 신설되는 지역입니다. 이수도 지구입니다. 이수도 지금 현재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 지락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 단위 구역 변경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내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신규 확장 계획으로 난개월 방지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 6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 사항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비 A 지구입니다. 다음 연사 지구입니다. 죽토 지구입니다. 팔랑포 지구입니다. 다음 장자지구입니다. 다음은 서정지구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 단위로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9개소 변경 내용 중에 38개소 신설, 52개소 변경, 9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성포 옥내마포도 단지 지금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도로 일부 선형을 변경하여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 사항 해결 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성포동으로서 미집행 시설 기실효된 시설이지만 마랑길 등 마전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하여서 요청 사항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입니다. 실제 개설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 축소가 되겠습니다. 옥포 매립지입니다. 지금 이제 복개된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을 폐지하고 도로로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동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보면은 자그마한 길인데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길을 도시계획으로서 연결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동입니다. 우리 시청 옆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일부 구간 선형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동장 올라가는 부분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선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고동의 굴곡도로 개량상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동동 이 부분은 그 인근 교통 현황이 부합되게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동동 서로 1-B 호선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옆으로 해서 좀 많이 막히는 부분 신설해서 우리 고인천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동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소하천 중복 결정된 부분을 소하천 복개가 좀 어려워서 옆으로 도로를 별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동 상황에서 서울동에서 옥포고개까지 그 계획도로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임도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일부 도시계획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그 실효된 노선이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노선을 재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해제된 노선을 주민 동의를 위해서 재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설된 도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연장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사항으로 동일 위치 되겠습니다. 이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와인의 수정 인근으로 뒤에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나중 교통량이나 뒤쪽 도로가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면 소동사항입니다. 실효된 노선이나 토지 소유자 등 동의를 얻어서 그 재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면입니다. 지방도 1018 확장 사업에 따라서 선형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부면 사항입니다. 기종전부 가각부 선형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현실에 맞게 선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각 인분에서 조금 오차난 부분을 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에 따른 선형 변경이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굴곡도로 개선공사 따라서 선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동부면 소재지까지의 그 지방도 도에서 계획한 부분 확장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게 도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 변경과 도로 그 구간 변경이 돼 연정 시종점 변경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굴곡도로 개량한 부분을 금해 도시계획에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확장 안 되는 부분을 대해서 축소하고 전체 폭은 격경사지 구간에 제척한 노선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 사항입니다. 이 현재 개설된 도로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해계획에 맞게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설된 일부 구간 선형에 맞게 그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형 변경, 일부 구간 선형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진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그 기존 연결되어 있는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 맹진마을에서 우리 동서안 도로로 연결하는 그 부분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면입니다. 현재 개설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근 지역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둔덕 3-9호선입니다. 이 또 도시계획에 맞게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모래실 내려가는 도로 부분에서 또 그 개선 도로에 맞게 선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면의 이 부분은 그 중첩되는 구간, 인접한 도시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노선 변경 및 폭은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설된 도로에 맞게 선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없는 폭은 축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 계획이 없는 폭은 축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 댐 뒤편도로 돌아서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폭언을 축소, 현재 개설된 도로에 맞게 폭언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 연초 면입니다. 이 연장 축소 및 가각부 선행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역 인근 용도의 상행 조정과 더불어서 폭언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진짜 개설된 도로에 맞게 연장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설된 도로에 맞게 연장 폭언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층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된 도로에 맞게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 증가 예상되는 도시계획도로로 폭언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굴곡도로 개량한 부분에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면에 선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목면 국지도 58호선에서 연결되는 부분 선행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설된 도로를 맞게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등면에 거제로 넘어가는 도로와 기존 도로 연결하는 부분, 그건 폭언에 맞게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면상으로 일부 구간 선행 개량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장목면 사항으로 도로 확보장 사업을 반영한 선행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개설이 완료된 도로입니다. 사등면입니다. 확보장 사업을 반영한 도로로 기개선 도로 부분입니다. 장자마로 올라가던 옛날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층면입니다. 이 부분도 확보장 사업을 반영한 도로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포장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윤동 매립지 해민견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해제를 저희들 계획하고 있으며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 옆으로 해서 쭉 도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동일 부분에서 같은 사항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면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시설 해제로 불필요한 미집행 구간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 시설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9월달 학교 시설 해제 필요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지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학교 따라서 중로와 서로 옆에 연관되는 도로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상 폐지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인 정비 및 학포장 사업을 반영한
선행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미도 확장 사업에 따른 선행 변경 사항입니다. 장목면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따른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국도 5선 구간인데 그 도시계로 반영 안 되는 부분을 금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궤도 모노레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결정하고 차후 지금 여기 뭐 주차장 두 곳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 주차장 부분, 그 홍포에 한 곳, 여차 쪽에 한 곳, 두 곳에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차장 폐지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옥포 부분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반영 등재 안 됐던 부분을 금액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회주 내에 그 학교 시설을 재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사유시설에 해서 학교에서 재척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장목 면입니다. 7점도입니다. 7점. 하청면 7점도, 7점 초등학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세포에 그 학교 세 곳을 용표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 페이지, 149페이지. 다음 초등학교 폐지건입니다. 이 해민견론 부분에 있는 초등학교 이 장기 미집행 시설 지정될 부분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학교와 이쪽에 개설될 계획이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를 폐지하면서 인근에 교통을 위해서 도로가 신설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 상문고등학교 옆에 도로 신설로 인해서 문화시설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분 아까 반답이 하면서 도로가 조금 확장됨으로써 면적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공영 청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구대 기획 결정된 지구대는 지금 현재 그 고인지구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면적에 재척되는 면적에 대해서 지구대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묘지 부분이 장사시설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목명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공급시설 부분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수도공급시설로 배수지로 이미 배수지가 있는 사항들은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반영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이 부분도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면 교통광장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집행계획이 없고 이용 현황에도 맞지 않아서 교통광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매립지의 그 경관녹지 감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리가 나아지면서 이 연결되는 도로가 일부 생겼습니다. 그 부분 도로 면적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경관 녹지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5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사유 2. 주민 의견 청취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별적인 결정 변경안 중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개발 암적 흡수와 부족한 개발 가용지 확보, 주변 현황 여건을 반영하고 향후 도시의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도시 정비 계획 요구는 추가로 더 넣을 수는 없습니까? 내용을? 지금 추가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진행된 절차들을 다시 거쳐 같으면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 예. 나는 초선이다 보니까 요번에 이런 내용을 잘 몰라갖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갖고 일단 구두로 말씀만 드려볼게요. 저희 장평에서 수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수창 아파트에서 수창 거기는 거제면 오션뷰 거제 뷰 골프장 안에 예.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지금 수창에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간 게 임도가 있거든요. 예. 거기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 뭐냐면 그게 길이 나는 겁니다. 수창 쪽이나 쪽에서 바로 그 임도를 해서 길을 내주는 게 그 사람들 수건 사업인데 제가 봐도 거기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 답변 전에 우리 여기 질의 답변을 하면서 그 상세 지역이나 뭐 지번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보면 지금 질의하실 적에 네. 좀 전에 양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답을 좀 전에 드리면 되고 네. 질의하실 적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상세한 예. 그런 것보다 용도지역 뭐 내가 보면 그 도시계획도로야 크게 그건 문제가 없어 그렇지. 보이는데 예. 용도지역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내가 그거 언어로서 이야기하면 될 것 예, 같다는 그래 하면 생각이 될것 듭니다. 같습니다. 뭐몇 페이지로 페이지, 가지고. 예, 몇 번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그게 낫겠죠. 이게 주민들이 생활하는 게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걸 갖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비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 자료는 회수합니다. 예. 그리고 사진 촬영 안 된다는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양태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을 저번에도 저희들 그 예. 도로카담하고 했을 적에도 이야기 있었던 부분들인데 실제 저희들 농어촌 도로하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도로 규정이라든지 그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구배가 농어촌 도로보다는 좀 더 그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농어촌 도로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에서도 규정이 좀 힘들면은 임도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이 뭐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우리가 보고 뭐 궁금한 거라든지 질문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100% 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안에는 사유지, 뭐 국유지, 산림청 땅, 뭐 해수부 땅, 뭐 국토부 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를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매입을 해야 나중에 뭐 10배, 20배 뭐 이런 게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고 느낌상.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양태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차장 그 공용 주차장 부지도 하나 지금 세팅이 안 돼가지고 폭파 직전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라 그럽니까 좀 포함을 시키고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만드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그에 따른 주차장을 하고 추가 주차장이나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관광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차장을 지금 이제 신설하고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로서는 그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주차장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어제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뭐 CCTV니 뭐니 이런 게 갑자기 달려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거는 거는. 위원님 저희들 아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당초에 도시개발 사업 할 적에 거기에 용도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토지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지정하고자 하면은 다시 개인 부지를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로를 지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과 지금 아주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다시 정해져 이렇게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다른 색이 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주차장 지역을 확장을 하려면은 기존 땅을 거제시가 매입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교통과하고 이렇게 언응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몇 번을 그 사유지가 이렇게 그 불편한 지역이 있는 거를 좀 하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피드백 하나 없고 현장 답사 같이 한번 가자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교통과 능구능은 아니지만은 우리 시설 지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정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지금 분담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아주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차장은 저희들도 저도 아주도에 살고 있지만은 주차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리계획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민원 부분에 대한 건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교통과하고 언론을 통해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예.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연번 30번. 요게 이제 그
보존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바꾸는 이유가 지금 그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예, 예. 보고서 요거 저거 예. 참고자로 말씀. 예. 참고 자료. 뭐 결론적으로는 산단하고 입지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접한 주거 지역의 높은 밀도와 장래 토지 이용의 원활한 개발에 대비하고자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옥하고 그 보존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이게 바뀌게 되면은 자연 녹지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보존 녹지는 개발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보존 녹지든 자연 녹지든 개발 행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보존 녹지보다는 자연 녹지가 제한상이 적고요. 그 자연 녹지보다는 뭐 주거 지역이 용도 지역이 상향될수록 그 제한상이 좀 적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고서 21페이지. 자, 요 그림을 보면 지금 국가 산단이 앞에 있고 중공업 지역 해가지고 구분을 쭉 해놨는데 여기 이제 1번돼 있는 지역을 이제 보존해서 자연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 자연 녹지가 있고 요 안으로 쏙 또 조금 일부 또 들어와 있는 자연 녹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이 부분은 이 지역이 옛날에 장sun포 도시계획 구역에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면서 정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문 맞은편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31.823 메타 제곱입니까? 예, 이거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죠? 3.3 정도 나누면은 그럼 한 10,000평쯤 나오겠네, 그죠?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9,800. 예. 그럼 이 정도로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존 녹지 지역을 전체를 자연 녹지화 시켜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할 때 바꿀 때 임상도도 보고 경사도도 보고 합니다. 이 지역이 그나마 이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밑에 보면은 자연 녹지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이번에 자연 녹지적으로 변경하는 이 부분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조금 평균 경사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래서 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주하면서 이주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 부지인가요? 이게 정문 맞은편이? 저희들이 그 부분 땅 토지 주인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잘 모릅니까? 알고는 계획 못합니다. 이게 도로 붙은 강 12월 말까지 다시 제2시민강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 아주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큰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문 건너편. 이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그는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밑에 있는 자연 녹지 부분 정면 바로 맞은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얀색 이게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문이 이제 반대편이고 이쪽에 가까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연 녹지 이쪽 부분이 맞겠네요. 예. 그러면은 풀려져 있는 겁니다. 자연 녹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자연 녹지에서 뭐가 돼야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래 도에서 지금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12월 말에 한번 다시 우리 거제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알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정해진 거는 그거는 없고. 건축 부분이니까 저희들 건축입니까? 민원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민원 관계고 지금 요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아니고 이게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넓게 이 자연 녹지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여기서 자연 녹지로 가는 게 1번 정도의 면적을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지금 나중에 저기 여건 변화가 생겨서 추가로 확장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다른 지역들은 지금 항구산지 보시면 나무도 많고 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전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초하고 이제 딱 밀접하게 접근돼 있는 그 지역을 하면 좀 소위 말해서 아까 경사도나 이런 게 좀 완만하고 하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면 이 1번이라는 이 지역에 이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예.
그럼 이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요거는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입니까? 뭐 사유지입니까? 뭐 섞여 있습니다. 근데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자기 이제 땅 주인이 그에 따라서 자인 녹지로 바뀌면 자인 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존 녹지보다는 자인 녹지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서울의 주인이 서울에 살아도 주인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제시가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럼 2025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에서 그게 기본계획에 맞게끔 관리계획을 따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가 요에 있는 자료들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대부분 거제시에서는 한 100개를 예를 들어서 입안을 한다면은 경상남도에 통과되는 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쌓였던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용도지역 상황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거제시는 조금이나 완화를 해주고 싶고, 또 전문적으로 도나 이런 데 가면 전국적으로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도에서는 잘라야 되는 편인데 그게 3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0%가 되려면은 그 집행부에서 요 지역은 좀 노력을 해야죠. 요 지역은 조금 30% 안에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의원님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은 업무를 담당하는 맡은 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올린 것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게 그 다 되는 약속은 거 아니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네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이유는 아니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장승포 관련해서 고도 제한이 예전에 15m에서 지금 30m로 완화되는데 예. 예전에 15m였던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15m 때는 그 당시에 장성포 그 만 안에 그 고층이나 이런 집들이 거의 없을 상태입니다. 앞에 막 개립한 시점에서. 근데 이제 뒤쪽에도 개발되고 고층이 좀 들어서고 앞쪽에 상업지역인데 뭐 너무 좀 제한이 강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민원 부분 해결 측면입니다. 뭐 건의사항이 많이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물어보는 이유는 그 상업 지역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뒤에 지역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니, 다른 봐도 지역은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앞에 매륙지만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상업 지역은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도 제한 지역 그쪽이 중점 경관 관리 지역은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예. 제한은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할 때 또 뭐 하면 어차피 경관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도 제한 있잖아요. 중점 경 이게 관리계획이 되고 나면은 우리 경관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0페이지 80페이지 보면 그 학교 옆이나 그 고연천변으로 해서 그 지금 선이 꺼여져 있잖아요. 80페이지.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더 해주이소. (80) 페이지. 예. 지금 그 상문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그래서. 인근에서 해가지고 거기 유치원 하나 있죠. 예. 그 근처에서 그 고연천 우리가 그 고연천을 따라서 쭉 도로가 확장될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 계획 도로에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교통량 분산을 해서 하나 신설하는 걸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뭐 아이파크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의원님. 아이파크 1차하고 어찌 됩니까?
2차지 2차. 2차하고 이차하고. 같고 1차는 저쪽에 안쪽에 있는 거. 1차하고는 상관없고. 예, 예. 그 양경 소리집 가기 전에 1차에 그 민원이 아드레날린하고 연결해달라고 많이 아. 민원이 있더라고요. 뒤쪽으로 연결될 민원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그 지금 당장은 반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 우리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 공간이 줄어들었잖아요. 167페이지. 167페이지. 이 도로 고인항에 아, 예, 예. 네, 도로를 확장한다고 이 우리 녹지 공간을 줄였는데 그 줄은 녹지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량, 예. 그 면적은 127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우리끼리 줄여야 됩니까? 고인항끼리 줄여야 아, 아니 고인항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지금 오비 넘어가고 우리 쪽에 옛날에 그 미남 크루저 있고 예, 예. 그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고인항 매립 전에 그쪽 부분이 줄어서 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반영 못 시킨 것이 이번에 찾아서 반영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저도 하나 물어봐요. 예.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에 이거 도시계획도로는 뭐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덕산 2차 주민들 수구 사업 아닙니까 그게? 그 도로 개설이 지금 어찌됐든 저 수울동하고 연결시켜 달라는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까운 게 땅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이 공단고 갔을 때도 이 땅 주인들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입히라는 세상 뭐 주민들이 옛날에 뭐 이제 서로 간에 마주보는 아파트끼리 이제 좀 악유가 있는 게 뭐 당신들이 반대해서 안 되지 않았냐 이래서 샀던데 그것도 입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러더노. 그래서 샀더라고요. 길 나는데 뭐 이 큰 도로 지금 말하는 그 고속도로나 이런 거는 시끄러우니까 가까이 조금 널리 들어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도로는 도로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반대로 하겠습니까? 땅 주인들이 반대로 안 하겠습니까? 뭐 땅 주인들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도로가 없음으로써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뺑 돌아가 있고 교통 체증 유발시키고 예, 맞습니다. 쓸데없이 1km 이상 한 2km를 쓸데없이 가야 되고 그게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이제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계획에 반영시켰던 예, 아주 그렇습니다. 예. 잘하신 거 없고 근데 이게 계획에만 반영이 되고 나서 또 저 장기 미집행 시설로 갈까 싶어가지고 걱정인 거예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하고 하지만은 이제 이게 해명 깻론 뭐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로가 없는 중공업 지역은 실제 뭐 지금 중공업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한 개 시설밖에 없거든. 전부 주거지나 아니면은 일반 뭐 상업 시설 들어가 있는데 도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주나 이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이게 제가 보기에 그게 도로가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이게 결정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 대한 장기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그 짤 적에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위원님 의견들도 듣지 않습니까? 그 순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게 더 시급하느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비용의 문제다. 쓸데없는. 요즘 안 그래도 기후 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타야 되는데 타게 된다. 빨리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내가 편성 권한이 있으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외 얘기입니다. 옥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린파크하고 삼도노얄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
그 길로 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불이 나거나 기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길이 어떤 차단이 됐을 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국제 외국인 학교하고 에드미랄 레지던트 아파트가 해서 그 옆에 사이길이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이 도로만 되면 서로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길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네, 체크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님 김영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우리 재정비에 안 담기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부 변경 매년 하시잖아요. 예. 그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그 수월 배수펌프장 그쪽에 유수지도 우리 2020 도시각 일부 변경 하려고 하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재정비에 들어가는 거고 조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분도 치주가 하고 합의만 되면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은 해주고 그다음에 네, 가능합니다. 사업부진 교통까지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뭐 아예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 뭐 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그 수시를 할 수 있을 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대로는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중로 이하는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면은 꼭 그 저희들 주민들 합의대로 필요 없는 곳에는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주민 합의하고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그거는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들도 다. 그리고 그 이 도로는 그 이 촉발된 은행이 뭐 수월동하고 이제 덕산 2차 이쪽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덕산 2차 주민들이 그 옥포 장수포 가는 버스를 탈라 그러면 그 우리 맑은선 병원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인데 1,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그 2개 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반드시 연결돼야 될 거고 뭐 과장님도 그렇고 뭐 국장님 다 나가봐서 알지만 그 유수지 그 정금로로 그 큰 차들이 다녀가지고 다 파지고 가로등도 넘어가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뭐 우선순위에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그 도로로 결정하고 하면 뒤에 절차에 따라서 도로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훈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일 우리 그 저 예결위 상임위 빠이 없는데 예. 혹시 예. 교통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 답사 작업 한번 할 생각 있습니까? 내일 저희들 소방 그 지세포에서 거기 훈련이 있습니다. 몇 시 끝납니까? 한국 내일 오후에 늦게 끝나고 다음 주 중에 제가 편한 시간 되시면은 예. 근데 안 하면 저도 집이 아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라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만 나오시면 안 되고 그 누구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이 대장이라며요. 이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위원님께서 이게 이 자리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자리가 가능하더라 하는 부분에 의견 제시가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교통과 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하고 싶다 하는데 토지주나 어떤 이 여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거는 판단이 다 끝났습니다. 번지만 주시면 3개월 전에 끝났고요. 그럼 그 번지를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검토를 그 해보겠습니다. 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저 고 뭐 김밥 알았습니다. 예.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난 질의가 많은데. 저 질의 좀 해도 됩니까? 18페이지 5번, 1번, 3번, 9번 이거 좀 특히 5번하고 3번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그 고현이나 옥포 기존 시가지 인근에 개발 압력은 많습니다. 근데 그 농업 진영 지역을 제외한 그 경사도가 또 20도 미만으로 되는 땅들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가지 인근 지역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 건너서 인근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고원이 아닌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그 지역이 뭐 땅도 면적도 그리 크질 않은데 이쪽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일종으로 4층 이하 제한되는 그러면은 저쪽에 그 똑봉산이나 있는 산은 그것도 제한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는 지금 건물이 서 있는 상태고 이 지역만 그 공원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공원 지역에서 공원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제척됐다기보다는. 그러면 공원에서 제척된 이유가 평균 경사도 그러니까 경사도가 20도 이하라서 아니 지금 현재 이번에 채택된 게 아니고 현재는 공원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전답입니다. 이분이 나머지는 그 임야하고 수림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정신 먹고 한 번씩 산보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자연 녹지를 해도 4층짜리는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문제 그렇겠죠. 아닙니까? 시가지 인근에서 그 토지의 효율적 그 활용 측면에서 가신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물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된다고 해서 그대로 도에서 승인될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은 최대한 다 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준주거지가 되는 건 어떤 일본에 준주거지 되는 것은 이미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매립한 상업지역과 뒤에 있는 주거지역의 완충 역할을 해서 완충 역할을 한다. 준주거로 뭐 그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고현항 매립할 적에 주민들 이야기도 좀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 19페이지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만약에 용도 지역이 변경이 돼 버리면 지금 저 뭐 그 뭐 시장님은 연초에 버스 터미널 진행하고 막 이래 된다던데 나중에 연계해서 개발이 되고 이러면 나중에 뭐 공영 개발이든 뭔 개발이든 뭐가 할 때 어떤 토지가 상승을 위해서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에서는 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저희들 개발을 위한 걸림돌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개발에 의해서는 농업진흥지 해제가 먼저 수반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부분 외에 커다란 뭐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뭐 일단 한 단계 그 용도지역 상인되다 다음 지역 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의 준주거도 그러면 뒤에 일상지역하고 연계해서 뭐 그런 겁니까? 4번요?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번이 5번이 준주거네요. 예. 5번이 준주거네요. 거기 농협 네. 그 근처 되겠습니다. 그럼 20페이지에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1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 옥포가 옛날에 그 민간이 낸 토지 개발 그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옥포는 그 기존 지금 시가지 외에 확정될 지역들이 팔랑포와 덕포 외에는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그 인원을 조금 개발 효과를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도 이종에서 준주거로 바꾸는 것도 그러면 뭐 4번에 이종 준주거 이거는 그 공업적 일부분도 지금 현재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과 그 상업지역 사이에 그 준주거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남은 부분은 아파트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있는 부분은 제쳐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잠깐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상임위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약간 시간 정해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약간 시간 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그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해 시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사내를 선포합니다.